안양 쪽? 안양 쪽이 좀 조정이 많이 됐는데, 근데 또 입주물량이 많다 보니까 안양 쪽은 그냥 이 정도 가격 조정선에서 조금 발품 파시면 최고점 대비 심한 건 35%, 30% 정도 하락된 조정된 아파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조금 입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안양 쪽은 서울 접근성이 그나마 뛰어나니까 했으면 좋겠고, 과천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뭐 펌핑이 너무 됐고요. 그리고 동탄도 펌핑이 됐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전국으로요. 부산은 조금 더 빠지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그리고 세종시도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내려왔고 요즘 조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거래량이 50%에서 70% 9월 말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전달에 비해서 30에서 50%다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거래량이 그렇지가 않나요. 현재도 거의 7, 80%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8월은 이미 지났고 9월부터는 이제 DSR이 조금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니까 생애 최초 되시는 분들은 세종시는 접근할 좀 시기가 좀 된 것 같다. 물론 또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셔도 크게 더 내려갈 일은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이제 걱정이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고생했죠. 대구 투자를 하시던 투기를 하시던 내 집 마련하실 때 좀 비싸게 하신 분들도 좀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그게 지금 입주 물량이 물론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둔화돼요, 많이. 그리고 후년도 그렇고. 워낙 많이 지은 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더듬어 보면은 2022년, 3년, 4년, 한 4년 전부터 이게 대구가 약해지고 막 서울 내려갈 때 거의 막 폭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거기도 붙고 가격도 조금 좀 상승 거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많이 내렸죠. 조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입주할 물량들은 또 최신 건축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가 한 700세대나 500세대만 넘어도 정말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량이 일단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대구는 조금 대단지 신축 위주로 회복이 좀 빠르게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그거 키 맞추기 하느라고 좀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가격 회복은 쉽지 않고 아마 고점 대비 20에서 30%선 이 정도 선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도 있지만 뭐 전북 같은 데는 입주 물량이 좀 올해까지 좀 있었다가 줄고, 부산은 작년까지 꽤 많았고 올해도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아직 소진이 안 됐거든요. 부산도 가만 하락세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고 연말 가고 내년 좀 넘어가면 살아날 기미는 있는데 국가 경제 상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한 연말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제 입장.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작년 11월 12월에도 지금 내려갈 거다 하고 내려갔고, 이때 소득이 충분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사시라고 얘기 드렸고, 상승기가 올 거다. 다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에도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각오하시고, 머리 아프고 이사 다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기들 문제 있으면은 조금은 무리해서 사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집 딱 안정시키고 돈을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 개 다 힘들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의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조정이 한번 분명히 올 것이고, 세게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적게 오면 오래 갈 것이고 세게 오면 회복하는 게 아니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을 좀 정하셔야 돼요. 소득하고 맞춰서. 되면 또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2020년 하반기 때 많이 떨어질 때도 제가 소득이 살 수준이 되면 들어가십시오 그랬어요. 들어가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도 받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참고를 잘 하시고 또 상승론자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론보다는 제가 볼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튜브를 서칭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상승론자든 하락론자든 이 중도론자든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현재 언론을 보면은 뒤죽박죽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뭐 상승 하락 가리지 마시고 좋은 거 몇 개 섞어가지고 크로스 체킹하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집권 여당에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다음에 누가 또 어느 당이 될지 모르잖아요. 다만 최선을 다하겠죠, 양당이.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면 모토가 뭐가 좋을까요? 집값을 낮추고 두 번째 나올 게 뭘까요? 지역균형 발전. 역시 똑똑하십니다.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벌써 여기저기서 지역균형 발전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소멸인가요? 증가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의 수도권에 많이 투자한 어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시장 상승론자들이 그쪽으로 프레임을 자꾸 가니까 마치 뭐 부산이 한 2년 있으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 100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그 와중에 만약에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지금 공통된 이슈가 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서울이 투기판이 돼가고 있고 어린아이는 나오질 않고 그러면 지금 황금기거든요. 진짜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면 다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세대도 그렇고 2030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트리거가 나오는 순간에 지역균형 발전에 불이 붙을 겁니다. 그게 제2의 한국의 도약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이창용 총재가 총알을 딱 당겼잖아요. 살짝. 그죠? 뭐 입시 비례제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키포인트가 돼서 그럼 입시 비례제가 아니라 학교를 갖다가 동등한 컨셉을 해가지고 옮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멸 자꾸 그만 얘기하시고 핵심지는 당연히 어디나 여러분 뭐 어느 나라는 인구가 선진국 막 600만 1,500만 많잖아요.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 소멸하려면요. 로마 전쟁 때 몇 명 죽었나 보세요, 여러분. 전쟁 나도 소멸 안 하는 인구예요.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해서 소멸되는 지역은 어디냐? 읍리 정도입니다. 면만 해도 안 없어요. 읍이 큰가요? 면이 큰가요?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읍면리를 배웠으니까 면이 먼저 없어지겠네요. 틀리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리 정도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군만 돼도 안 없어진다고 봐요. 지금 애기들이 다 있는데요. 어느 군 어디죠? 땡땡땡 군은 지금 인구 늘어나잖아요. 군인데. 군에서 잘 정책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생산시설이 생기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무슨 지방소멸이에요. 일부 지방소멸이라고 써야죠. 할 수 있다라고. 그죠? 그렇게 좀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달 제빵 시청자 여러분, 우리 20도 계시고 30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을 하였거나 앞으로 할 분들 중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혼부부, 갓 아기 하나 이런 부부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언제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무리해서 집을 살 때 남편과 부인이 뜻이 달라가지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서 이게 오르면 다행인데 내리면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왜 부인하고 신랑하고 살게 됐죠, 여러분? 같이 잘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집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예전에 이혼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초심 잊지 마시고 부인이 뭐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시면 충분히 토의하고 회의하고 얘기 나누다가 만약에 샀을 때 집값이 내려가도 괜찮아라고 남편의 확답이나 부인의 확답이 있을 때 움직이시고 만약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내려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매일 보면 투덜투덜되면 그 100년 투덜된다고 그게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멘탈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아, 이건 이왕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면 더 벌면 되죠. 그죠, 여러분? 부인이나 신랑하고 헤어지는 이런 감정, 이게 감정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살려는 분들은 투기 심리는 이제 없애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강남 3구나 마영선 괜찮다고 하는데 거기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대체 상품이 커피가 워낙 비싸면 옆에 커피집으로 가서 싼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거의 왔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토가 좁잖아요. 여러분. 도로만 잘 나오면 여러분 용인에서 서울까지 3, 40분이면 와요. 서울에서도 서울 가는데도 1시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잘 컨트롤해 준다라면 제가 볼 때 무주택자분도 시야를 넓게 보시고 당분간 한 세대 동안 우리가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럼 한 세대는 지금 추세하는 저하로 분명히 조금 다우닝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핵심 요지 모두가 찾는 곳 이런 데는 살아나겠죠, 어디나. 그러니까 뭐 공산국가도 도심지는 비싸거든요. 그건 인정해 주되 대체지가 많아지면 분명히 완화된다는 거. 거기다 인구까지 좀 줄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년은 모르지만 10년, 20년 가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2030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제하시고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5060 분들은 뭐 10년, 20년 살면 점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굳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집을 마련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이 무슨 삶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년, 15년, 20년 남은 요즘 60대, 70대도 집을 사더라고요, 많이. 저는 좀 이 비싼 가격에 왜 사시나. 물론 뭐 복권이 맞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월세로 산다는 계산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로 적정하게 내고 남은 돈이 있어요. 물론 자식 생각하면 또 더 남겨야겠죠. 그러면 다른 자산 관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은 좋은데 여러분 전 세계의 자가 보유율이 최고인 나라가 70%입니다. 대한민국 이미 60% 넘어섰고 서울만 50%입니다. 서울만 좀 문제가 있지 수도권 경기 지역도 60%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력수요가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이미 끝물에 닿은 거고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뭐 언제 살지 얼마에 살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